이번 21대 국회에는 관심이 가는 당선인이 참 많은데요. 그중 광주 지역의 유일한 여성 당선인이자 6선 후보를 꺾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졸 신화의 주인공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입니다. 삼성전자 상무까지 오른 기업인 출신인 만큼 어떤 법안으로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지역구에 영향을 줄지 알아보겠습니다. 양향자 당선인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불러주셔서 당선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광주 서구 그래서 이제 그 천정배 네. 관록의 6선 정치인인데 상당히 힘드셨죠? 맞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네, 예. 이제 기업인으로서 정치인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4년 전 낙선하고 다시 이번 또 21대에 들어왔는데요. 우선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데 대해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기대와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기업 출신으로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아젠다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될 위기가 바로 경제 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물 경제에 있었던 그런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정치에서도 저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양향자 당선이라면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 이제 너무 많이 알리셨는데 이제 광주에서 여상을 졸업하시고 삼성전자 연구 보종으로 들어가셔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삼성전자 상무까지 상높은 직급까지 오르시고 거기서 그러니까 여성의 천장을 깨뜨리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록을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네. 호남 네, 그렇죠. 말씀하시죠. 이제 차별의 아이콘으로 제가 영입이 됐었습니다. 네. 네, 그 이유가 호남 출신이면서 또 여성이면서 또 고졸이면서 네. 여상이면서 그 주산부기 타자를만 거의 공부했던 네. 그 여상 출신이 네. 반도체라고 하는 첨단 기술로 네. 글로벌 1위의 네. 기업에서 연구 임원이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그것도 발탁으로. 네. 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이제 고졸 신화로 불려지기도 네. 했죠. 네, 저는 신화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유리천정을 깼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수많은 일상의 유리천정도 있고요. 수많은 유리천정이 있는데 그 유리천정을 깨지만 저는 혼자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저희 SBS, CNBC 시청자들은 또 처음 이렇게 직접 만나 뵈니까 네.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이 디램 설계를 하셨잖아요. 전혀 디램에 대한 지식이 좀 없었을 텐데 네. 그 어려운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 상황을 조금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는지. 설명하려면 하루가 좀 그렇습니까? 필요한데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 광주여상 예. 제가 출신이고요. 예. 이제 과목은 상업계 과목이었지만 네. 제가 너무나 좋았던 좋았던 네. 것이 뭐냐면 일본어의 그 기본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배웠어요,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네. 그런데 회사에 들어와서 보니 연구원 보조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복사하는 일, 그리고 커피 심부름 하는 일, 네. 또 손님 모셔오는 일. 뭐 회의- 책상이라도 네. 있었습니까? 연구원 책상, 보조? 책상도 처음에 없었습니까? 책상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책상 닦는 일, 네. 뭐 회의실 또 이렇게 뭐 지정하고 그런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 너무나 제한적인 일 속에서 저는 쌀 속에 돌멩이 같았습니다. 아. 예, 반도체를 개발하는 연구원들 속에서 최첨단 저는 보이지도 기술이네. 않는 그렇죠. 네, 정말 부속품도 맞지 않는 부속품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저도 저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 예,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네. 생각은 간절했습니다. 다만 이제 배움이 짧고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사실 없었었고 네.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었죠.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제가 이렇게 일본 자료를 복사를 해주는 일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70년도, 80년도에는 반도체 기술이 일본이 가장 앞서가던 일본에 좀 때였습니다. 의존하던 때니까요. 예, 네. 뭐 도시바, 히다치, 네. 뭐 산요 이런 네. 회사들. 근데 그런 회사들의 자료가 질비했었어요. 이렇게 책상 위에. 그래서 매일 아침 그 연구 그 페이퍼 기술 자료를 제가 복사해서 연구원들 책상에다 놓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는 아예 제가 반도체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번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번역을 해서 갖다 놓군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제가 알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술 자료에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밑에다가 깨알같이 번역을 해서 복사를 해줬죠. 야.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저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미스양 커피, 미스양 네. 물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네, 카페와 뭐 예, 이러는데. 근데 그 기술 자료를 이제 번역된 기술 네. 자료를 보고 양향자 씨 이것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제가 네. 저의 양향자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네.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상무까지 승진하셨으니까 네. 정말 대단한 성공을 하신 건데. 네, 일과 이 학업을 병행했었죠. 그러니까 네. 일본어를 처음에 공부를 했었고 일본어를 하고 기술을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기술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던 차에 삼성전자 기술대학이 생겼습니다. 아, 사내 대학이 예, 있는 거죠? 예, 거기도 사수만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네. 여성은 안 된다. 그리고 상고 출신 안 된다. 세 그때 번째는 삼성에도 네, 예. 여성 상부 출신은 입학을 못 하겠군요. 예, 못 따라간다라는 네, 게 정설이었기 못 따라갈 때문에. 것 같다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시험 볼 기회만이라도 달라 해서 예. 시험을 봤는데 수학과 물리가 안 돼서 입학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다시 수학 공부를 해서 들어갔는데 거의 꼴찌로 들어갔다가 졸업은 제가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뭐 하여튼 이름을 날린 위인들이 되게 그렇더라고요. 꼴찌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하는. 뭐 그 얘기 듣자면 정말 하루도 웃깁니다. 모자랄 네. 것 같은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에 이제 영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 당시 어떤 계기로 어떻게 영입이 되신 건가요? 우선 20대 총선에서 예. 인재 영입 아마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다고 들었고요. 네. 저는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음. 저를 만나고자 한다는 이메일을 처음에 받고 네. 또 저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네. 이제 정치를 이제 권유를 하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임원된 지가 불과 3년 네. 차밖에 안 되는데 내려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역량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네. 그래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희한하게 여러 번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운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쓰나미처럼 저의 인생 저의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결정을 없구나, 할 이렇게. 수밖에 없는 그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네. 운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명감으로 다가왔고 네. 결정적으로 이제 결정을 한 거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시절 네. 저를 만나서 그런 여러 가지 질문 또 정말 절박하게 이렇게 도와달라는 그 요청에 이제는 30년 제가 기업에서 일을 했던 그 역량과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전수하고자 했으나 예. 이것을 정치의 영역에서 좀 펼치라는 일인가 보다라고 스스로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영입 제의에 제가 응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족들은 전혀 몰랐고요. 이제 비밀리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전혀 얘기를 안 남편 한 하시고.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야 됐어서 남편은 반대 안 했습니까? 우리가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하고 싶은 대로. 이혼하자고. 이혼하자고. 그러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운명이었고 네. 그게 소명으로 다가오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광주라는 지역의 속성상 민주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없을 텐데 대기업 임원 출신이시잖아요. 네. 민주당은 분배를 좀 중시하고 네. 삼성의 임원으로서 성장을 중시하기 때문에 네. 철학이 다를 수도 있다고 혹시 생각해 보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네. 저와 같은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을 영입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어떤 가치와 또 우리가 또 확장해야 되는 어떤 그 성장에 네. 대한 영역 이런 네. 부분도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 양향자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네. 가치가 어떤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국민을 위한 하나의 가치로 가되 접근하는 방향만 다르지 가치는 같다고 봅니다. 국민을 네. 위한 어떤 정치는 같다라고 보고 성장도 필요하고 포용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있어서 균형감을 가지고 제가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스스로도 양쪽을 다 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뜻인데 얼마 전에 그래도 양향자 당선인께서는 이제 노동 유연성도 필요하다. 예, 노동 유연성을 그렇습니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과 좀 결이 좀 달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죠. 네. 인식의 차이일 거라고 보는데 저는 저의 삶의 궤적에서 공부했던 부분으로 보면
우선 노동 유연성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사회적 뭔가. 안전망과 재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도저히 맞지 않고 조직에 도움이 안 되는 또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일원으로 되기 힘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영역에서 재교육과 함께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선진국과는 다르게 미국을 비롯한 네. 선진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일단 해고가 되면 네. 일단 사회적 낙오가 되는 구조로 그렇죠.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항상 강조하셨듯이 한 명의 낙오되는 국민도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에 저는 정말 공감을 하고 사회적 안전망과 재고용 시스템, 그러니까 재교육을 재교육 통해서 재고용 시스템이 있으면 내가 일자리를 옮기더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겠죠. 네. 예, 그 부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정치의 영역, 정부의 영역, 이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출구도 조금 쉽게 네. 해놓고 대신 입구도 다시 들어갈 수 있게 그렇죠. 그걸 다 네. 갖춰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다만 낙오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 네. 미국처럼 뭐 바로 오늘 이 일을 그만두더라도 그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는 그런 모든 책임을 기업이 져라라는 인식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성장은 기업의 영역, 포용은 국가의 영역. 그래서 국가의 영역을 저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장은 기업의 네, 영역, 네. 포용은 국가의 영역, 국가의 네, 영역을 강조하신다는 거죠. 자, 이번 뭐 유세 기간 동안에 많은 이제 공약도 하시고 약속도 하셨을 텐데 이 광주를 미래차 분야의 대기업을 유치해서 상당히 발전시키겠다 이런 걸 하셨는데 이게 어떤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정확하게 저의 공약이 미래차 R&D에서부터 완성차 제조까지 광주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미래차 원스톱 클러스터 건설입니다. 미래차 예, 예, 원스톱 클러스터 건설. 네, 그 공약을 냈던 이유는 우리 광주가 지원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이 다 갖춰져 있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밸리가 있고 빅그린 산단이 있고 이번에 AI 융합 클러스터까지 예타 면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광주는 정말 십수년 동안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미래차 전진 기지로 가야 된다는 데는 다 계획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미래차 전진 기지로 가려면 친환경 자동차 또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 더 나아가서는 그런 자동차의 전진 기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산업이 있습니다. 전장과 배터리 산업이 우선 필요하거든요. 전장과 배터리. 그렇죠. 네. 그러려면 지금 전장과 배터리 산업에서는 대기업이 어떤 그 글로벌 시장에서 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렇죠. 삼성이라든지 이런 네.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대기업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야 중소기업 또 벤처 스타트업 이런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고 네. 네, 요식업, 문화, 관광, 체육까지도 어떤 산업의 생태계가 구축된다라는 네. 말씀드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이번에 그 한국형 뉴딜 네. 말씀하시면서 네, 산단대 개조 예. 또한 광주가 2020년 올해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광주가. 예, 네. 그래서 빅그린 산단과 에너지 밸류와 스마트 밸류와 또 AI 융합 클러스터와 해서 그 4개 축으로 해서 산단 대개조의 가장 큰 중요한 모델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야 광주형 일자리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한 모델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당히 이제 R&D 클러스터.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새로 국회가 이제 열리면 그래도 이제 법안을 이제 국회가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어떤 네. 생각하시는 좀 구체적인 법안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산업 경제 분야의 전문 영역이라고 네. 네,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우선 이게 이 산업 경제 부분에 광주의 경제, 호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들은 따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네. 경제 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특별법. 네. 그래서 기존 그 7개 지역이 먼저 지정된 7개 지역과 균형을 이루려면 네. 적어도 5년 동안은 예산을 2배 정도는 투여해야 이게 광주가 다른 지역과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별법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 전에 저는 광주는 민주화의 도시고 그 대한민국의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5.18 민주화 정신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 왜곡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아, 역사 왜곡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요. 네, 그것은 네. 5.18 민주화 운동에 국한되지 않고 네.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의 문제라든지 또 세월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 역사를 왜곡하고 망언을 일삼는 자들에게 예를 들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덕적 선의의 기대기는 어렵다라는 게 법으로 이제 네.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그런 일이 그렇죠. 발생되지 발생되지 않도록 네. 하겠다라는 네. 1호 법안을 제가 그래서 예. 역사 왜곡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상임위는 어디 선자위를 그러면 희망을 하시게 되나요? 네, 1순위로 산자위를 했고요. 네. 이제 1, 2, 3위, 네. 3순위를 받아서 네. 기재위, 정무위 순으로 했습니다. 네. 뭐 아까 이제 그 여성 차별을 깨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빨리 지나 버렸는데 이 한국판 뉴딜이 좀 어떻게 했으면 좀 좋겠다. 이걸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짧게 좀 부탁합니다. 네,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3단 대개조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사실은 친기업 정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일자리를 만들되 양질의 일자리에 더해서 우리가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필요한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지금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위기가 우리가 그 산업의 방향에 맞추어서 뭔가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위기를 통해서 그 패러다임 전환을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기는 정말 우리가 경제를 극복하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상무 출신으로서 육선의 천정비원을 꺾으신 양향자 광주 서극을 당선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